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오늘은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789년에 있었던 일이고, 프랑스 대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에 그 왕가가 있었죠. 카페 왕가라고 했는데, 그 왕가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태양왕,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얘기했던 루이 14세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는 루이 16세가 있었죠. 그래서 그 루이 16세는, 죽습니다. 나중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고, 루이 16세도 유명하지만 그 부인 오스트리아 공주 출신이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상당히 그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그날 바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만 왕으로서 충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에 이 사람이 파리를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그 얘기와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유럽 지도로 왔습니다. 어, 루이 16세 입장에서 도망을 칠 때 가서 누군가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생명의 지장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칠 때 자기가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도 원래 오스트리아 공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혁명을 싫어하는 전제 군주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기 처남이 오스트리아 왕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프랑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가? 여기가 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가는 길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벨기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네덜란드가 있고 그다음 벨기에가 있었죠. 원래 이게 두 개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였고 양쪽 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네덜란드는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독립을 못했죠. 그래서 아직도 오스트리아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고 또한 오스트리아의 세력권이 여기 지금 뮌헨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여기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많은 제후국들로 쪼개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도 형식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뭐랄까요, 이름을, 브랜드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경, 여기 어디만 넘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회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권력이 이 파리 중심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나 지주들이 꼭 혁명군을 지지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비에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그 장군이 서로 간에 얘기를 이미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모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리에서 여기 거의 벨기에 다가가지고 국경 바로 앞에 어디 있니? 몽메르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탈출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위한 준비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총괄했던 사람이 스웨덴 출신의 페르젠 백작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좀 그 로망스적으로 그리는 그런 이 소설이나 이런 게 보면 그 사람과 마리 앙뚜아네트가 무슨 그 뭐 연인 관계였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그 좋은 마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 안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더 중요한 것은 식사와 용변까지 그 화장실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옛날에 그 우리도 쓰던 그런 그 용변 처리하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마차에 오르면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리에 있는 궁전에 있었는데 저녁에 바로 출발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회만 하더라도 왕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와서 잘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 인사를 드릴 때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인사까지는 받고 그리고 나서 약 12시경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1시간 늦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쭉 길을 타고 갔습니다. 어떤 길을 타고 갔느냐면 당시 프랑스에 이미 역참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말과 마부를 바꿔가면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전에 위조 여권, 신분증을 이미 위조를 다 해놨다는 얘기죠. 그것도 준비를 싹 다 했고 백작 부인 이런 사람들이 또 시종같이 해가지고 다 변장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실패할 일이 없는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그냥 이 길로 가는 게 더 편하시겠죠. 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이 길로 가는데 지금 여기 라임스라고 하는데 이게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로 갈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돼가지고 몽미하엘이라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 7시경이 돼가지고 국민의회 사람들이 이제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잠시 뭐 산책 나가셨나 해가지고 보나마나 뭐 잠시 기다리고 또 안 오시니까 찾았겠죠. 그래서 한 1시간 이상을 찾았나 봅니다. 그 결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높은 사람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국민의회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그 법안에 서명을 하게 만듭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요. 이제 루이 16세가 직접 명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무효화하는 법안입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루이 16세가 직접 명령을 발해가지고 칙령이죠. 발해가지고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불법으로 되기 위해서 그 법에 먼저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추격대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도 지금 이 정도 거리면 실질적으로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마차 타고 가고 저 사람들도 말로 가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특히 말도 이게 이제 4마리가 끄는 사두마차인데요. 말을 4마리만 준비한 게 아니고 12마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가려고 말이 힘이 빠지면 빨리 못 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거리는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가니까 아마 마음이 풀렸던가 봐요.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름 아침 산책도 하고 했나 봅니다. 글쎄 도주하면서 산책한다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산책까지 하고 하면서 마부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마부들은 왕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요즘같이 뭐 대통령 사진을 아무나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위성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기인데 목미하일인데 요 정도 하면 스트리트 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있네요. 한번 찍어보죠. 예. 어, 예, 이런 길입니다. 요런 길. 예, 마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이런 참 그야말로 끝없는 시골길. 예, 프랑스 시골은 가보면 어디나 이렇습니다. 가도 가도 그냥 이렇게 쭉 길이 연속이 됩니다. 이런 길을 마차가 갔던 겁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길로 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이. 잠시 쉬기는 했지만, 뭐 쉰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미하일에서 가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계속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샬롱이라고 하는데, 이제 갔다가 여기 있으면 계속 이제 갑니다. 이 가는데 여기까지만 가도 거의 이제 거의 하루 종일이 걸렸던 겁니다. 발미 지나가지고 그 쌍머느울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 여기서 또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좀 시쳇말로 삽질을 하는데 여기가 무슨 뭐 돼지고기하고 관련된 안주가 아주 그 맛이 있나 안주가 아니고 음식이 아주 유명하고 맛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뭐 왕비가 주장을 했는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그 음식을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요. 쌍문우올이라고 해가지고 잠시만 이 도시가 얼마나 되는 도시인가 한번 보죠. 쌍문우 뭐 이런 아주 전형적인 프랑스 도시네요. 예. 뭐 여기 레스토랑에서 그 음식을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제법 흘러버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여기에서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그리고 그 당시 추격 때도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베르등 우리가 이제 베르등 조약, 메르센 조약할 때 그 베르등입니다. 베르등에서 이렇게 해서 메츠로 해가지고 요렇게 넘는 자브리켄으로 넘는 길. 요 길을 아마 당연히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었죠. 거기가 아니고 여기에 가면은 자기들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간 것까지는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이미 이때는 다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자, 여기에서 한 사람, 마부가 또 교체가 됐겠죠. 역참제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던 마부는 내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부가 타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 바렌느로 가자라고 큰 소리로 외쳐버렸던 겁니다. 이게 크레몽 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어차피 지났고 하다 보니까 이 추격대가 조금 있다가 이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렸던 마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부가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이쪽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 길을 따라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직선이죠. 998번 지방도인데요. 여기도 한번 스트레이트 뷰 찍어보죠. 어떤가? 예, 끝없는 평원이고 길도 보시다시피 끝없이 직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 도로라서 뭔가 뭐 인공적인 느낌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는 보시다시피 길을 놓으면 당연히 직선으로 놓지 굳이 길을 이렇게 베베 꼬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쭉 가는데 이 길 자체 이름이 아베뉴 드 바렌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갔다가 드디어 이 바렌느라고 하는 곳에서 밤늦은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게 되었습니다. 바렌느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에 루이 16세 기념비가 있죠.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사진. 요거네요. 그래서 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요 집.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설명이 조금 있는 곳이고 내부는 뭐 했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제 와버렸으니까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왕이란 걸 숨겼으니까 그 지역에 좀 높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누군가하고 만났던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요 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장은 아니고 그게 좀 높은 사람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우체국장이었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우체국인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파리에서 왕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뭐 국왕 폐하 이러면서 절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는 다 밝혀져 버렸죠. 사진 조금 더 보시죠. 아주 한적한 조그만 마을인데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요. 루이 16세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1차 대전 때 큰 전투가 있었고 그것 기념 그때 여기에 미군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비입니다. 기념 석조물인데 다시 갑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잡힙니다. 여기에서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구글 어스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파리지 않습니까? 제법 확대했는데도 잘 안 보이죠? 예, 좋습니다. 예, 여기 샬롱드 앙파뉴. 그러니까 거리를 대충 찍어보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몽미하일까지 84km 정도 가니까 아침이 되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갔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여기에서 그냥 긴장이 그냥 풀려버렸다라는 얘기였고, 여기서 다시 샬롱 여기로 해가지고 보시면 뭐 완전히 농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괜히 그 돼지 족발하고 뭐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시간을 보내고 요거를 이제 그 넘죠.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총 226km 정도 나오네요. 이게 뭐 길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아까 보시다시피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 직선 여기는 직선이에요 거의.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한 230km 뭐 길게 보면 한 250km 정도 가다가 잡혔다. 그리고 나서 겉으로는 그 당시 라파에트가 왔었죠. 그래서 폐하가 안 계셔서 파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압송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 16세를 보는 눈은 달라지게 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이 터지면서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준비를 했으면 그대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간에 긴장이 풀리고 또
필요 없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루이 16세를 굳이 제가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작은 하나하나의 사건이 역사를 어떻게 변하게 했던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루이 16세의 바렌느 탈출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 주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프리카 한번 가볼까요?